피 한 방울로 쌓아 올린 건양그룹의 제국이 오늘은 한 끼 식사 자리에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하는데요. 패션쇼장에서 주영채의 표절 영상이 터진 뒤 건양그룹 안은 겉으론 조용한데 속은 끓어오르는 분위기였었습니다. 주영채는 사람들 앞에서 무너진 얼굴로 웃는 척 버텼지만 그 웃음이야말로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의 붕괴였더라고요. 차정원은 그 장면을 끝까지 지켜보면서도 표정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았는데 마음속에서는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문장이 계속 울렸습니다. 정원은 자신이 만든 판이 누군가의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걸 너무 잘 알면서도 그래야만 살아남는다는 걸 더 잘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한혜라는 더 노련했는데요. 헤라는 패션쇼 이후 바로 이사회 쪽 사람들을 조용히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공개적으로 편들지는 않았지만 한혜라 특유의 말투로 상대의 욕망을 긁어내며 다들 이제 슬슬 생각해야 하지 않겠어요. 같은 말을 흘렸습니다. 그 생각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진태석을 버릴 준비라는 걸 모를 사람이 없었는데요. 한혜라는 진태석이 가장 싫어하는 방식으로 바로 규칙을 바꾸지 않고 판을 바꾸는 식으로 움직였더라고요. 차정원은 헤라와 손잡고 있으면서도 헤라를 전적으로 믿지는 못합니다. 정원에게 헤라는 생모이자 시어머니였고 동시에 정원을 버린 사람이라서요. 헤라의 손을 잡는 순간마다 정원은 과거의 버림받은 기억이 스쳐가고 그럴 때마다 정원은 자신에게 다시 말하곤 합니다. 이 감정에 휘둘리면 끝이야. 감정은 나의 증거가 되니까. 정원은 리플리의 삶을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리플리의 삶을 무기로 삼지 않으면 죽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주하늘이 그 틈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하늘은 정원이 겁이 났다는 취지로 사과했던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하늘은 정원이 사랑 때문에 두려웠던 건지 아니면 들키는 게 두려웠던 건지 그 경계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었는데요. 하늘은 정원의 눈빛이 미안함보다 계산에 가까울 때가 있다는 걸 느끼고도 그걸 모른 척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게도 목적이 있었으니까요. 주상철의 의문사,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건양그룹의 그림자. 하늘은 진태석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자기 아버지의 진실도 끝내 묻혀버릴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선택한 우회로가 공란숙이었는데요. 공란숙은 주영채의 친모이자 한혜라의 과거를 쥐고 흔들며 돈과 권력을 쌓아 올린 진짜 악의 축이었습니다. 하늘은 난숙에게 손을 내밀면서도 그 손이 결국 목을 조를 줄 알면서도 내밀었습니다. 하늘이 난숙을 찾아가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공란숙 여사님, 진태석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난숙은 웃으며 차를 따랐습니다. 아들아, 너는 참 이상한 애야. 알고 싶은 게 많으면 대가도 커지는 법인데. 하늘이 시선을 내리지 않고 답합니다. 대가요? 저는 이미 대가를 치르고 있더라고요. 아버지 잃은 날부터. 그 말이 난숙의 표정을 아주 잠깐 바꿔 놓았는데요. 난숙은 하늘을 아들이라고 부르면서도 그 호칭 안에 보호가 아니라 소유를 담는 사람입니다. 하늘을 이용하면 진태석을 흔들 수 있고 진태석을 흔들면 한혜라를 더 세게 누를 수 있고 한혜라를 누르면 결국 건양의 돈이 자기 쪽으로 더 흘러온다는 계산이 착착 맞아떨어지죠. 난숙은 하늘의 부탁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최대치로 뽑아낼 방식을 바로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 난숙은 진태석에게 직접 연락합니다. 명예회장님, 오래간만에 밥이나 한 끼 하시죠. 요즘 구설이 많다는데 얼굴 보고 얘기하면 좋잖아요. 진태석은 난숙의 말을 듣고도 바로 거절하지 못합니다. 난숙이 쥐고 있는 비밀이 너무 많고 무엇보다 난숙이 움직이면 그 비밀이 한혜라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태석은 느긋한 척 답했는데요. 공 여사, 밥 먹자는 말이 원래 그렇게 단순한 사람이었나? 난숙이 웃습니다. 단순하면 좋죠. 근데 우리 사이가 단순하진 않잖아요. 식사 자리는 화려하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조용한 룸이었고 그 조용함이 진태석의 신경을 더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난숙은 일부러 주영채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태석이 가장 싫어하는 게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불인데 난숙은 그 불을 꺼내지 않음으로써 태석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거든요. 태석은 결국 먼저 말을 던집니다. 공 여사, 원하는 게 뭐지? 난숙은 젓가락을 놓고 천천히 말합니다. 원하는 건 늘 같았죠. 안전. 그리고 약속. 약속. 명예회장님이 저한테 했던 약속들. 사람은 약속을 지키면 오래가고 약속을 깨면 갑자기 끝이 나더라고요. 그 말이 마치 예언처럼 떨어졌는데요. 난숙은 끝이라는 단어를 너무 자연스럽게 굴렸고 진태석은 그 순간 뒷목이 서늘해집니다. 태석은 겉으로는 냉정했지만 속으로는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지금 한혜라가 움직이고 차정원이 건양그룹의 며느리로 자리를 넓히고 주하늘이 이상하게 가까워지고 거기에 공란수까지 끝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단순히 주영채 한 명의 스캔들로 덮을 수 있는 흐름이 아니었거든요. 바로 그 타이밍에 한혜라도 움직입니다. 혜라는 내가 회장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카드를 꺼내 보이는 척하면서 실은 누가 그 자리를 받느냐를 던져 판을 바꾸려 합니다. 혜라가 은근히 흘린 이름은 주하늘이었는데요. 건양그룹 내부에선 충격이었지만 혜라는 그 충격을 이용합니다. 대주주와 이사회가 원하는 건 안정이잖아요. 그리고 그 안정은 피가 아니라 능력에서 오는 거라고 이제 다들 인정해야죠. 혜라가 피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그 말은 진태석을 겨냥한 칼이 됩니다. 태석은 혈통을 무기로 만들어 온 사람이고 동시에 혈통이 무너질까 봐 가장 먼저 숨기는 사람이니까요. 차정원은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갑니다. 정원과 혜라는 진태석을 방심시키기 위해 일부러 서로 적처럼 보이게 연기하고 있었는데요. 혜라는 사람들 앞에서 차정원을 날카롭게 몰아붙이고 정원은 그걸 참는 척하면서도 혜라의 약점을 찌르는 말을 던져 혜라를 더 악역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둘의 말싸움은 가끔 진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정원은 마음속에서 혜라를 미워하는 감정이 올라오면 그걸 연기로 흡수해버립니다. 혜라는 정원이 눈빛을 흔들지 않는 걸 보며 속으로 인정합니다. 저 애는 나보다 더 잔인해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도 혜라는 두려워합니다. 잔인함이 닮았다는 건 결국 서로를 찌를 칼도 같다는 뜻이니까요. 그 사이 진세훈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는데요. 친아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은 세훈의 자존심만 부순 게 아니라 세훈이 믿었던 세계의 규칙을 전부 바꿔버렸습니다. 세훈은 자신이 도구였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더 악착같이 도구가 아닌 척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말과 행동이 거칠어집니다. 세훈은 사내에서 차정원을 노골적으로 견제하고 주영채와 손잡고 반격의 모양새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주영채가 이미 공개적으로 무너진 상태였다는 점인데요. 영채는 무너진 걸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라서 더 큰 소리로 내가 피해자야를 외치며 사람들을 몰아붙입니다. 주영채는 특히 차정원에게 집착합니다. 영채에게 정원은 도둑이자 거울이었거든요. 정원이 자신의 이름을 훔쳐 건양그룹 며느리가 된 순간부터 영채는 정원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자기 존재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영채는 안진아를 앞세워 디자인팀 내부 자료를 뒤지고 차정원의 과거를 캐기 시작합니다. 안진아는 영채의 신복이자 사내 스파이였고 이 판에서 작은 구멍 하나만 찾아도 정원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확신했는데요. 안진아가 조용히 보고합니다. 차정원 예전 살인 사건 관련해서 박경신이라는 이름이 계속 떠요. 영채의 눈이 번쩍입니다. 박경신? 그 사람 어디 있어? 안진아는 망설이지만 영채가 이미 불안정하다는 걸 알면서도 말을 꺼냅니다. 그 사람 차기범 사건의 목격자 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 차정원의 심장이 한 번 크게 내려앉습니다. 박경신은 차기범의 결백을 입증할 마지막 열쇠일 수 있는 인물이고
동시에 진태석이 가장 먼저 제거하려고 들 사람입니다. 정원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정원은 주하늘에게만 조심스레 말합니다. 하늘아, 박경신 누가 먼저 잡느냐가 게임 끝을 정해. 하늘이 답합니다. 정원아, 나도 알아. 그런데 너 왜 나한테만 말해? 정원의 목소리가 잠깐 흔들립니다. 겁이 났었거든. 내가 다 잃을까봐. 하늘은 정원의 겁이 사랑인지 생존인지 여전히 헷갈립니다. 그 혼란이 하늘을 더 강하게 만드는데요. 사랑이든 생존이든 진실을 잡기 위해선 결국 칼을 쥐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하늘은 밀려갑니다. 여기서 첫 번째 큰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터집니다. 공난숙과 진태석의 식사 자리 이후 난숙이 하늘을 다시 부르는데요. 난숙은 하늘에게 도와준다는 말 대신 같이 하자는 말을 꺼냅니다. 아들아, 진태석을 무너뜨리고 싶지? 그럼 너도 선택을 해야 돼. 하늘이 묻습니다. 무슨 선택이요? 난숙이 천천히 봉투 하나를 내밉니다. 주상철 죽음에 대한 단서. 하지만 이걸 받으면 너는 나랑 같은 배를 타는 거야. 하늘은 그 봉투를 잡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집니다. 그 안에 진실이 있을 수도 있고 함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진태석은 자기 힘만으로는 흔들기 어렵고 난숙의 손을 빌리면 진태석이 흔들리긴 하겠지만 난숙이 다음 권력을 쥘 수 있다는 것도요. 하늘은 봉투를 열지 않고 말합니다. 조건을 말해요. 난숙이 웃습니다. 조건? 간단해. 한예라가 물러나면 내가 그 자리로 가. 그리고 그 자리에 앉으면 내가 원하는 계약서에 도장 찍어. 그 순간 하늘의 머릿속에서 정원과 헤라의 그림이 겹칩니다. 헤라는 하늘을 회장 자리에 앉히려는 구상을 드러냈고 난숙은 하늘을 이용해 돈줄을 틀어지려 합니다. 둘 다 하늘을 위한 선택인 척하지만 사실은 하늘을 도구로 삼는 선택이죠. 하늘은 그걸 알면서도 손을 떼지 못합니다. 진실이 너무 가까워져 버렸거든요. 한편 진태석은 자기 주변이 조용히 정리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황 실장이 움직이는 것도 눈에 띄고 윤 비서의 보고가 어딘가 누락되는 것도 느껴집니다. 진태석은 해결사 황 실장을 불러 말합니다. 차정원과 한혜라, 둘이 정말 적대하는 게 맞나? 황 실장은 고개를 숙이며 답을 아끼는데요.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태석이 조용히 웃습니다. 겉으로. 태석은 이미 의심을 시작했고 의심은 태석의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태석은 박경신이라는 이름을 어디선가 들은 듯한 표정을 잠깐 보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태석은 조용히 사람을 보냅니다. 박경신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라고요. 태석의 머릿속엔 단 하나의 계산만 남습니다. 열쇠는 먼저 손에 쥐어야 한다. 여기서 두 번째 클라이맥스가 들어옵니다. 차정원은 박경신을 먼저 만나려다가 뜻밖의 인물과 마주치게 되는데요. 바로 차기범입니다. 차기범은 정원에 키워준 아버지이자 살인 누명을 쓰고 인생이 무너진 사람입니다. 기범은 늘 정원의 가짜 삶을 막으려 했고 그걸 막으려다 오히려 더 위험해졌던 사람이죠. 기범이 정원에게 말합니다. 정원아, 이제 그만해. 너 그 이름으로 살면 결국 너도 감옥이야. 정원은 기범의 눈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 눈 안에 죄책감과 사랑이 동시에 있었거든요. 정원이 목소리를 낮춥니다. 아빠, 나도 멈추고 싶었어. 근데 멈추면 우린 끝이야. 기범이 고개를 젓습니다. 끝이 아니야. 진태석이 무너지면 끝이 아니야. 너는 내가 무너질 수도 있어. 정원은 그 말에 순간 흔들립니다. 정원이 처음으로 복수가 아니라 자기 파멸을 상상하는데요. 하지만 정원은 다시 이를 악뭅니다. 아빠, 내가 이 판에서 내려오면 아빠 누명은 영원히 누명으로 남아. 기범은 그 말에 더 이상 강하게 못 나옵니다. 기범의 인생은 이미 정원 때문에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으니까요. 기범은 마지막으로 작은 USB 하나를 내밉니다. 이 안에 진태석이 숨기고 싶은 것들 일부는 있어. 하지만 다는 아니야.
박경신을 찾아야 완성이야. 정원은 USB를 받는 손이 떨리는데요. 이 떨림은 기쁨이 아니라 공포입니다. 진태석을 흔들 증거가 손에 들어왔다는 공포, 동시에 그 증거가 정원의 정체까지 흔들 수 있다는 공포였거든요. 정원은 그날 밤 한혜라를 찾아가 USB 이야기를 꺼내려다 멈춥니다. 헤라를 믿으면 진태석을 더 빠르게 무너뜨릴 수 있겠지만 헤라가 그 증거를 정원을 통제하는 끈으로 쓰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어서요. 그래서 정원은 헤라 앞에서 일부러 더 냉정한 얼굴을 만듭니다. 헤라가 묻습니다. 정원아, 너 오늘 눈빛이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정원은 웃습니다. 저요? 별일 없는데요. 회장님이 물러난다면서요. 주하늘을 앉힐 생각이라던데 그건 진짜예요? 헤라의 시선이 날카로워집니다. 너 그 애가 마음에 들어? 정원은 가볍게 말합니다. 마음에 들고 말고가 아니라 그 자리에 앉힐 사람은 태석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잖아요. 헤라는 그 말이 정원의 충성인지 도발인지 구분하려다 실패합니다. 그 실패가 헤라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헤라는 정원이 자기 편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으면서도 정원이 자기보다 더 멀리 가버릴까 봐 두렵습니다. 내 딸이지만 내 통제 밖의 딸이라는 감각이 헤라의 가슴을 찌르거든요. 이쯤에서 반전의 씨앗이 하나 심깁니다. 진세미가 조용히 등장하는데요. 진세미는 진태석과 한혜라의 딸이며 차정원과 이복 친자매 가능성이 있는 인물입니다. 세미는 그동안 재벌 막내로만 보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상황을 읽기 시작한 사람이었고 지금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보다 누가 진짜 겁먹었는지를 더 잘 봅니다. 세미가 차정원을 불러 말합니다. 언니 아니 차정원. 나한테 솔직히 말해줘. 너 우리 집에 왜 들어왔어? 정원은 순간 숨이 막힙니다. 언니라는 단어가 정원의 심장을 찌르거든요. 정원은 세미의 눈을 보며 답합니다. 복수하려고요. 세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나도 복수할게. 근데 복수의 대상이 누구인지 이제는 나도 알아야겠어. 우리 아빠 진태석 맞지? 정원은 대답을 피하지 못합니다. 정원은 이 판에서 처음으로 동맹이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합니다. 헤라와의 동맹은 칼날이 너무 가까웠고 하늘과의 동맹은 사랑과 진실이 섞여 흔들렸는데 세미는 피라는 연결이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이라서 더 위험하고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자 엔딩을 잡아당기는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들어오는데요. 박경신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동시에 시작됩니다. 진태석도 차정원도 주하늘도 각자 사람을 보내고 그 와중에 공난숙은 한 발 앞서 정보를 줍니다. 난숙은 구실장을 통해 박경신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버리거든요. 난숙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열쇠는 내가 먼저 쥐어야지. 그래야 누구든 내 말을 듣거든. 그 순간 하늘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여사님, 박경신 찾으셨어요? 난숙은 부드럽게 답합니다. 아들아, 세상은 부탁만으로 굴러가지 않아. 내가 회장 자리, 그거 정말 받을 수 있겠니? 하늘은 침을 삼키며 말합니다. 진실을 위해서라면 받을 수 있어요. 난숙이 웃습니다. 좋아. 그럼 너도 이제부터는 선택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이 돼봐. 그 통화 직후 하늘은 정원을 찾아갑니다. 하늘의 얼굴이 평소보다 차갑습니다. 정원이 묻습니다. 하늘아, 무슨 일이야? 하늘이 답합니다. 정원아, 나 공난숙이랑 거래하려고 해. 정원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하지마. 그 사람은. 하늘이 끊습니다. 너도 거래하잖아. 헤라랑. 나도 내 방식으로 가야 해. 정원은 그 말에 할 말을 잃습니다. 정원은 하늘이 자신을 닮아가고 있다는 게 두렵습니다. 사랑하니까 두렵고 사랑해서 막고 싶은데 막으면 정원이 가진 거짓이 더 빨리 들킬 것 같아서 또 두렵습니다. 정원은 결국 아주 낮게 말합니다. 그래도 내 옆에서 해. 혼자 하지 마. 하늘이 정원을 바라봅니다. 그 말 진심이야? 아니면 내가 통제하려는 거야?
정원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대답하는 순간 정원의 진심이든 계산이든 둘 중 하나는 무너질 테니까요. 그리고 엔딩 직전 진태석이 황 실장에게 짧게 명령합니다. 박경신 오늘 안에 잡아. 황 실장이 고개를 숙입니다. 그 순간 차정원도 같은 결심을 합니다. 하늘아, 지금 바로 움직이자. 박경신은 오늘이 마지막 일 수도 있어. 서로 다른 세 사람이 같은 이름을 향해 달려가는 순간이었는데요. 누가 먼저 손을 잡느냐에 따라 차기범의 결백도, 주상철의 죽음도, 그리고 차정원의 정체도 한꺼번에 터질 수도 있고 혹은 더 깊이 묻힐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끝은 그래서 이렇게 남습니다. 진태석을 무너뜨리기 위한 판이라고 믿었던 모든 사람이 사실은 박경신이라는 한 사람 앞에서 자기 본색을 드러내게 될 거라는 예감. 그리고 그 예감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이 판의 승자가 누구든 차정원은 끝내 자기 이름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아직 확신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